장시간 앉아 있거나 가만히 서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심부정맥 혈전증 위험도 함께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 운동은 사무실에서나 아니면 TV를 보면서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3번 각 3분의 투자로 하지정맥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종아리 정맥에서 혈류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에 6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하지정맥 내 혈류 정체로 인해 부종과 정맥류 발생 위험이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합니다. 더 심각한 건 장시간 부동 자세로 인한 심부정맥 혈전증 위험도 함께 높아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대한혈관외과학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매년 정맥 혈전 색전증으로 치료받는 환자가 3만 명이 넘습니다. 나는 종아리 스트레칭도 받고 마사지도 받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잠깐만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보면 대부분 종아리 운동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종아리 근육을 늘리는 스트레칭과 혈액순환을 돕는 종아리 근육 펌핑은 완전히 다른 운동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는 아무리 해도 정맥 활류 개선 효과가 미미합니다. 특히 자율신경 불균형이 있으신 분들은 말초혈관 조절 기능도 떨어져서 하지순환 장애가 더 쉽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의학적으로 검증된 종아리 펌핑 운동으로 정맥 활류를 개선하고 하지 부종을 감소시키며 야간 근경련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익히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온케어 닥터 이재일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료를 하면서 많은 혈액순환 장애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특히 현대인의 자식 생활로 인해 하지순환 장애 문제를 많이 다루고 있죠. 저 역시 레지던트 시간, 장시간 서 있는 수술로 인해 하지정맥 순환 장애를 경험했고 그때부터 종아리 운동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심장 같은 경우는 동맥을 통해서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는데 강력한 펌프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장에서 나간 혈액은 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심장보다 아래쪽에 있는 하지에서는 심장까지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와야 하는데 이때는 종아리 근육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의학 교과서에 나오는 근육 펌프 메커니즘을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아리 근육 중에 특히 이제 비복근과 가자미근은 수축을 하면 근육 사이에 지나가는 심부정맥을 압박합니다. 이렇게 심부정맥이 압박이 되면 다리 쪽에 있는 혈액이 심장 쪽으로 올라오는데 이때 정맥 내에 판막이 있어서 혈액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고 거꾸로 다시 내려가진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평소에 걸을 때마다 이런 펌프 작용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하지에 있는 정맥 혈액들이 심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정맥 활류량 중 20에서 30%가 이런 종아리 근육 펌프에 의존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시간 앉아 있거나 가만히 서 있는 경우에는 이런 종아리의 펌프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순환기학회 연구에 따르게 되면 6시간 이상 부동 자세를 유지하면 하지정맥 혈류 속도가 현저히 감소하고 이로 인해 부종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맥 정체가 지속되면 정맥류 발생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우리가 흔히 장시간 비행기를 타면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 발생하는 것도 여기서 원인이 되게 됩니다. 일단 우리가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녁에 집에 가서 양말을 벗었을 때 이런 양말 고무줄로 인한 압력 흔적이 깊게 남아 있어서 이것이 10분 이상 지속된다면 하지부종이 있다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자다가 혹은 새벽에 종아리 경련이 자주 발생한다면 근육 안에 있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발가락이 차갑고 색깔이 파랗거나 하얗게 변한다면 말초순환 장애를 의심해야 하므로 이거는 더 다른 검사가 필요할 수 있어서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효과적일까요? 2019년에 발표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에서 종아리 근육 운동이 정맥 활류를 유의하게 증가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족관절 운동, 앵클 펌핑 엑서사이즈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학적으로 검증된 종아리 운동법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앉은 자세에서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족관절 펌핑을 하는 것인데 의자에 앉아서 발바닥을 바닥에 놓습니다. 그 다음에 발꿈치는 바닥에 고정을 하고
발을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속도입니다. 너무 빨리 하는 것보다는 2초 정도에 걸쳐서 천천히 발등 쪽으로 굽히고 1초 동안 정지를 합니다. 그리고 2초에 걸쳐서 천천히 내립니다. 이렇게 하면 비복근과 가자미근이 충분히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됩니다. 15번을 한 세트로 해서 3세트 정도 진행을 하고 세트간은 30초 정도 휴식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이 운동은 사무실에서나 아니면 TV를 보면서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두 시간마다 한 번씩 이 운동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서서 하는 종아리 들기입니다. 일단 벽에서 30cm 정도 떨어져서 혹시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벽에 손을 가볍게 댑니다. 이때는 너무 기대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천천히 3초에 걸쳐서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립니다.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지점에서 2초 유지하고 다시 3초에 걸쳐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높이는 개인의 유연성이나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올리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20회씩 2세트를 시행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힘들 수 있으므로 10회부터 시작을 해서 천천히 늘려가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누운 자세에서 할 수 있는 순환 개선 운동입니다. 등을 대고 누워서 다리를 벽에 기대어 올립니다. 이 자세는 이 자체만으로도 정맥 환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발목을 천천히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10번씩 돌려줍니다. 그 다음 발목을 최대한 굽혔다 폈다를 30회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리를 가볍게 20초간 흔들어주면 근육 이완과 함께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이 운동하기 전에 주의사항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심부정맥 혈전증이 의심되거나 진단받는 분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한 후에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혈전증 급성기에는 운동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발 손상이 위험할 수 있어서 반드시 신발을 신고 운동하시고 매일 발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임신 후기의 임산부 같은 경우는 똑바로 누운 자세보다는 앉은 자세 그리고 서서 하는 자세가 안전합니다. 그 다음 운동을 하다가 종아리 통증, 호흡곤란, 흉통이 발생한다면 즉시 운동을 멈추고 의료진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정맥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하지정맥 질환 예방과 관리에 종아리 운동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시간 좌식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운동이죠. 그래서 종아리 운동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하지정맥 건강을 지키는 의학적 처방입니다. 매일 꾸준히 하시면 일주일 내에 다리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4주 후에는 부종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지속하게 되면 정맥 기능 자체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실천 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앉은 자세에서 족관절 펌핑 15회를 3세트 해보세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알람을 오전 10시, 오후 3시, 오후 8시에 맞춰놓고 하루에 3번 실천해보는 겁니다. 운동 전후에 종아리 둘레를 측정해서 기록하면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달 후에 0.5에서 1cm 감소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종아리 근육 펌프는 우리 몸의 정맥순환의 필수적인 메커니즘입니다. 하루에 3번, 각 3분의 투자로 하지정맥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2초 올리고 1초 정지, 그 다음에 2초 동안 내리는 이 정확한 리듬을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정맥순환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건강한 다리로 활기찬 일상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온케어 닥터 이재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